안녕하세요. 자, 이합주 프린트. 첫 번째 있죠. 차고 후반부터 복습합니다. 2페이지 차고 펴셨어요? 1주차예요. 1주차. 차고. 동그라미 4번이네요. 1주차 2페이지 차고의 동그라미 4번. 프린트가 하도 많죠? 프린트가. 됐어요? 1주차 차고. 찾았죠? 자, 갑니다. 자, 차고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 그래서 차고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 라고 약정, 특약 걸었다면 이 특약은 임의 규정이니까 유효. 항상 특약 유효예요. 따라서 이런 특약이 있으면 차고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자, 5번 왕별이죠.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 갑이 계약을 적법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차고가 있다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 후라도 차고가 있다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6번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차고 있다면 역시나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결국 해제 후라도 차고가 있으면 차고 취소할 수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차고 있다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요. 자, 사기 강박. 과장 광고는 조금 과장한 건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다소 조금의 과장 광고는 괜찮습니다.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 아니다. 자, 2번이 왕별이죠. 갑을병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을 사기칩니다. 이걸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리인이 병을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라겠죠.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은 3자로 보지 않아요. 상대방 갑 본인 사기로 봐요. 그래서 대리인을 상대방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제1항이 작동돼. 제2항이 아니라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선이라도, 선이니까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선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X 선이라도 대리인한테 사기당하면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겠어요. 자, 3번. 자, 내가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동시에 손해 있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둘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나는 선택권이 있죠. 나 사기 이유로 취소하지 않을 거야.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제3자 사기로 상해를 당한 경우 나를 사기친 저 3자한테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을과의 매매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지가 한 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증명이죠. 내가 보낸 편지가 내용 증명입니다. 등기 우편입니다. 그러면 반송만 되지 않았다면 그 내 의사표시는 도달, 송달된 걸로 본다. 하지만 내가 보낸 편지가 보통 우편이라면 발송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 추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편지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라고 했죠. 자, 이제 2주차. 대리 갑니다. 대리의 세 가지면 삼면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자, 대리. 첫 번째, 삼면관계. 대문 판례네요. 임의대리는 계약 해제할 권한 없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취소 해제 권한 없습니다. 해제할 권한 없다.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은 있죠. 하지만 해제 권한은 없습니다. 해제는 당사자인 본인만이 해제권이 있죠. 대리인은 해제 권한 없다.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이 뜨고 그 다음에 포괄적
대리권이 뜨죠. 그럼 이 사람은 대리권 범위가 넓겠죠. 포괄적이니까. 따라서 매매 대금 지급 날짜를 뒤로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대리권 남용이네요.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지 대리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고, 그러면 원칙 유효 RR 무효. 대리권 남용은 이걸 외워놔야 돼요. 대리권 남용하면 원칙 본인에게 유효, 본인 책임집니다. 유권 대리예요. 남용은 책임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겠죠. 본인에게 무효, 무니까 본인은 책임 없다. 자, 복대리 가불병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에요. 그 본인 이름으로 할 거고. 자, 동그라미 1번.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시 대리인이 파산했죠. 그럼 먼저 대리권이 소멸할 거고,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자, 협의 무권대리. 자,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겠죠. 유동적 무효 상태. 본인한테 추인 거절권 줍니다. 자,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돼요. 자, 추인 거절과 관련해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네요. 자, 되기 쉽죠?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 병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효라 주장할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죠. 본인주에서 추인 거절할 수도 없다. 아무것도 못해요. 추인 거절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신의 측에 반합니다. 자, 2번, 3번. 상대방 병한테 무권대리인이 무효니까 너 임마 등기 말소해. 이딴 것도 할 수 없다. 1년 동안 월세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해. 이딴 것도 할 수 없다. 단독 상속이 나오면 이 무권대리인은 본인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수로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4번. 이것은 이제 무권대리인의 대리인의 무권대리인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본인으로부터 추인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병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무권대리인을 네가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배상해. 그래서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그러면 상대방이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이놈의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따라서 상대방이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실 계약할 때 알았거나 선의무과실 반대 엎어요. 알이라면 상대방이 알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무권대리인 을이 지가 어린 놈이죠. 어린 새싹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라면 역시 제한능력자 보호해 주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알이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개를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자, 넘깁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꼭 대리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에 외관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무권대리인데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 이게 표현대리 제도고, 책임을 묻죠. 표현대리 책임. 상대방 병은 선의무과실인 거예요. 선의무과실.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있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있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있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가불병 그리시고 을이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이 있죠. 담보대출권이라는 기본대리권이 있는데 이놈이 담보대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매각해버리죠. 매매. 이 매매대리권이 무권대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 권한을 넘은 매매와 같은 대리행위가 있을 것. 세 번째, 상대방은 이놈한테 매매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세 가지 성립 요건이에요. 첫 번째,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기본대리권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대리권이든 다 이걸 기반으로 권한을 넘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대리권은 다 소수로는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는 소수로가 있다로 끝나잖아. 자,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됩니다.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됩니다.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됩니다.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놈, 왕별,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느리 지가 매각하든 복대리인 시켜서 복대리인이 매각하든 그날 넘어서 무조건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표현들에서 복대리 이 세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정해져 있죠? 있다예요. 있다. 복대리 나오면 소수로는 무조건 성립할 수 있다. 자, 5번, 6번 왕별이죠. 복대리하고 5번, 6번이 왕별이죠. 자, 의리한 표현 대리행위가 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네요. 떴죠? 무효 없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리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정으로 끝나겠죠?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대로 책임을 져줘야지 상대방 병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본인 지책임 경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책임 깎을 수 없습니다. 과실이더라도 이 두 개가 아주 잘 나오죠. 복대리하고 왕별 세 개. 자,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이 가장 중요하죠. 자,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소급하지 않아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오면 유효로 바뀌죠. 변환해 허가 전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 자, 2번 허가 전으로 나와요. 허가 전은 무효죠.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그래서 채권 없어요. 이게 동그라미 2번이죠. 허가 나오기 전에는 채권도 없기 때문에 서로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토지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등기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매매 대금 달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청구도 할 수 없다. 채권 없어요. 자, 3번 왕별이죠. 채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사 중독날짜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도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 협력할 채무는 있다.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채무는 있어요.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채권 주세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협력해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 유효로 되는 경우 2개. 지정이 해제됐죠. 그러면 이제 허가받을 필요 없죠. 확정 유효. 그다음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안 됐네요. 그럼 느낌이 왔죠? 확정 유효. 자, 확정 무효.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바로 확정 무효. 그 다음 갑과 을의 내용, 매매계약 내용을 보니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잠탈하는 내용이 나쁜 놈의 매매계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주지 않겠죠? 확정 무효. 자, 이게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등기예요. 허가배제 잠탈 얘예요. 중간 생략등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갑을 매매인데 병이 나오겠죠. 중간 생략등기 하려면 사람이 세 놈 놔야 되니까. 그래서 을이 병한테 전매하고 세 놈 간의 중간 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갑이 맨 오른쪽 놈 병을 매수인으로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됐죠. 병 앞으로 등기 이게 중간생략등기죠. 원래 중간생략등기는 박히면 유효해요. 오늘 또 보겠지만 하지만 어디에 있어 중간생략등기 일어났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그러면 소수로 가는 거야. 이 병등기는 무효. 병등기는 무효. 그래서 유일하게 중간생략등기가 무효가 되는 게 여기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병등기.
관할 관청 허가를 잠탈 배제하는 매매계약으로 봐서 그래요. 권리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했죠? 자, 이제 프린트는 또 다음 주에 우리 보고 여러분들 복습할 때는 한번 보셔도 돼요. 3월 달에 새로 한 게 이거니까. 그러면 3월 달 프린트도 중요하지만 1월 달 프린트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근데 1월 달 프린트는 3월 달도 마찬가지. 여기 제 필수서에 다 있죠? 사실은 다 있어요. 근데 프린트를 한번 보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교재에는 다 있어. 1월, 3월, 5월에 나올 것도 다 있어. 하지만 프린트를 한번 볼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느낌이 달라요. 책에서 보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도 막 섞여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별 3개만 보려고 해도 사실은 눈이 막 옆에도 읽고 싶어. 그걸 막아줘요. 프린트는 그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출지문이니까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OX 그거 훈련하면 돼요. 한 번씩 봐요. 자, 오늘은 이제 취소 페이지가 42페이지 왼쪽입니다. 우리 이제 1월 달에 취소 많이 했죠. 일단 유현대 이제 교재를 읽어가야겠죠. 일단 동그라미 1번이죠. 취소란 법률행위 취소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로 날려버리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소급무효 이런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겠죠. 자,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예요. 동그라미 2번 여기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3가지죠.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자,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 가장 기초죠.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은 법률행위 동네에서 나오고 차고,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 동네가 달라요. 동네가 다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요. 선의 3자에게 들이댈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알아먹으면 얘는 선의 3자 보규정 있죠? 선의 3자에게는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로 대항할 수 없고 대항하지 못하고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겠지.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니까 그 차이가 있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이 몇 살? 17살로 해요. 곱비리 미성년자 대표적인 제한능력자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권자는 17살짜 이놈도 취소권이 있고 아버지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이 있겠죠. 그래서 취소하면 무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일단은 유효죠. 일단은 유효야. 그런데 취소권자인 이쪽 지나 아버지가 취소를 하면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쏘아버리면 무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현재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인데 취소하니까 무효로 변해버리네. 그러면 이 유효는 확정유효 아니다. 확정유효가 아니죠. 변하니까 이 앞에 유, 동, 저 이 세 글자가 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3가지는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하니까 무효로 변해버리면 항상 확정 유효 반대말인 유동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시험 이렇게 나와요. 다음 법률행위 중 불효력이 불확정적인 걸 모두 골라라. 박스 문제로 2번 나왔어요. 불확정적인 걸 골라라. 유동적인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하고 이 3가지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유동적 유효. 그래서 유동적 유효가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래서 미성년자가 주로 나오죠.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 취소죠. 이 취소 사유 3가지 차고, 사기 강박. 얘는 불확정 상태, 유동적 상태. 그래서 이 유동적 유효를 알아야 돼요.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하니까 무효로 변하네. 이 3가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3가지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 이 3가지는 유동적 상태다. 유동적 유효죠.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니까 무효로 변하구나. 그래서 유동적 이게 별 3개란 얘기예요. 유동적 상태.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 유동적 상태. 불확정. 우리 시험은 유동적으로 안 나요. 불확정 상태로 나. 불확정 같은 말. 자, 이제
취소의 목차죠. 취소권 봐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추인이 또 나왔죠.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자, 추인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죠? 추인은 무권대리에서 처음 나와요. 자, 목차. 그래서 목차가 중요해요. 법률행위 동네, 의사표시 동네, 대리 동네에서 무권대리. 무권대리인이 한 의뢰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하겠죠. 그때 추인합니다. 추인은 추후 인정. 효력이 없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또는 유동적 상태액을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자. 이게 추인의 의미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자, 무권대리 추인이 있고 무효행위도 유효로 만들어버린 무효행위 추인 있었죠. 이제 세 번째가 목차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무권대리 본인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그래서 추인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이 세 가지. 그러면 말로 합니다. 명시적으로 추인합니다. 나 갑이 상대방 을한테 나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추인이에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취소에서 추인. 그럼 말로 정확히 해주는 임의 추인이 있고 행동을 통해서 추인 의사 있는 걸로 보는 법정 추인이 있어요. 묵시적 추인을 법이 정해놨다 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법정 추인 할 거예요.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권은 하염없이 할아버지 돼서 나타나서 취소한대. 50년 후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상대방 주의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둬요. 이게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제척기간. 취소권은 단기에 소멸시킵니다. 이따 볼 거예요. 이미 1월달에 다 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하세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하세요.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이 추인하고 법률행위 한 날 여기를 장난쳐요. 민법은 3년 10년은 장난친 적이 없어요. 추인 할 수 있는 날부터 3 특히 여기 중요합니다. 이따 볼게요. 자, 취소권자. 취소는 추인 쪽이 살짝 어려워요. 추인 쪽이. 취소권 이 파트는 쉬운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맞춥니다. 자, 1월달에 다 했어요. 교재 정리 들어갑니다. 취소권자 법이 딱 정해놨죠.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법정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법이 정한 취소권자. 자,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죠. 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17살짜리 혹은 5살짜리도 부모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별 3개. 자, 별 3개가 2개 나올 거예요. 노란색이 두고 있는 거 보니까. 교재 한번 보기 전에 흑판을 눈팅을 짜게. 그럼 노란색이 2개구나. 이제 노란색 위주로 갈 거니까. 동그라미 2번이죠. 아주 잘 나와요. 제한능력자는 취소는 법률행위죠. 그런데 취소만큼은 부모 동의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나온다고. 예외라. 법이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규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법에서 말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말하고 그래서 기억 별 3개. 3번에 기억이 별 3개. 기억. 임의 대리인은 취소까지 해줘요. 이런 특별수권이 없는 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없습니다. 해제권도 없고 취소권도 없어요. 자, 취소 상대방. 여기도 잘 나오죠. 자, 취소 상대방.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확장된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당연히 계약 상대방에게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그래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해라. 자, 이건 누구나 다 맞춥니다. 이 지문은 이제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이 별 3개죠. 2번의 기억. 자,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 이게 실제 기출 지문이라겠죠. 을에게 부동산 매도. 근데 을이 다시 병이란 놈한테 전매했다면 자, 누가 취소권자예요? 사람이 세 놈 나왔어. 갑을병. 정리가 들어가야 돼. 갑을병 중 누가 취소권자겠어요? 갑이 취소권자죠. 왜냐? 을이 갑을 사기쳤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갑한테 사기 강박당한, 여기는 강박이죠. 강박당한 갑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들어갈 텐데, 문제는 을만 있으면 을한테 취소하면 되겠죠, 갑이. 그런데 벌써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죠. 자, 그러면 사람이, 병이 한 사람이 더 생겼어. 지 아파트가 병한테 가 있죠. 취소권자인 갑은 병한테 취소해요, 을한테 취소해요? 을한테 해야지. 을. 지 계약 상대방. 그래서 취소 상대방은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다. 직접에 동그라미 하는 거. 이걸 알아야 기억을 알아요. 그래서 지 계약 상대방인, 직접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해야지. 을로부터 산 전득자 또는 양수인, 을로부터 양수한 전득자 병에게 취소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림으로 확실히 해버려야죠. 갑이 17살짜리 제한능력자든 의사표시 차고 사기 강박이든, 자,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게 취소 사유예요. 그러면 지금 갑이 취소권자예요. 을 한 사람만 있으면 갑은 지 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 들어가면 되겠죠. 취소. 그런데 그 사이 벌써 을이 병한테 되팔았고 전매. 이놈 항상 당사자 아닌, 당사자 갑을이 아닌 제3자가 되고, 제3자로 안 나오고 우리 시험 지문은 전득자로 나오거나 을로부터 산 양, 받을 수, 양수인으로 나와요. 병은 용어가 우리 시험은 양수인으로 나와요. 전득자로도 나오고. 그러면 갑이 취소권자인데, 어린 놈이든 지금 기출지문 같이 강박이든 사기 강박이든, 갑은 병한테 절대 취소 들어가면 안 돼요. 병하고 계약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이 계약을 취소하니까 갑은 지 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하고 병한테는 들이대는 거예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거지 취소 상대방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제한능력 취소한 경우와 차고 사기 강박한 경우, 일단 을한테 취소는 하지만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이제 들이댈 수도 있고, 이놈한테 들이대지 못할 수도 있고, 이건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을이다. 을에게 해야지. 전득자 또는 양수인 병에게 취소할 수는 없다. 별 3개 기억. 자, 오른쪽 갑니다. 취소 효과. 취소 방법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취소 효과. 여기도 잘 나오죠. 자, 노란색이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별 3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취소 효과. 취소하면 동그라미 1번, 2번 별 3개. 소급무효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미리 별 3개.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자, 5월 1일 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고 취소는 7월 1일 날 한다. 취소한 이때부터 장래를 향해 무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죠. 처음부터 취소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흘러가죠. 그래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급표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이제 들이대는 거죠.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선의 3자가 나타났네요.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항상 선의하기는 정답 지문입니다.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치면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는 헷갈려버립니다. 하도 선의하기가 많으니까. 자, 이유는 제한능력,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죠.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니까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예요, 의사표시 동네예요? 제한능력은 법률행위 동네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무조건 선의 3자에게 들이댈 수 있어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니까. 따라서 지문 더 하나. 제3자는 선이라도 이 경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자, 제한능력자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의 3자도 소유권 없는 거예요.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동네밖에 없어요. 법률행위 동네는 갑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들이댄다는 얘기는 갑, 네 윈이야, 네 윈. 선의 병이라도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가 있죠. 대항한다는 얘기는 갑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선의 병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갑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갑이 이기고, 그럼 무 날라갔으니까 갑이 소유자란 얘기죠.
갑이 이기니까. 나 선의 3자도 소유권 없다. 소유권 지문도 떠요. 자, 하지만 기억, 차고사기 강박 취소는 선의 3자에게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죠.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 3자 보호규정 때문에. 자, 시험은 주로 2번이 나와요. 이 동네에서는. 자, 그럼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받은 건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죠. 자,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예요.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자,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현존 이익 반환 상환.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한능력 지문이 뜨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 지문이 뜨면 무조건 이놈한테 유리한 지문이 떠야 돼요. 그러면 한번 봐보죠. 제한능력자가 악이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여라. 너 악이지 나쁜 놈.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여 반환해라. 맞는 지문 X 지문. X예요. 어린 놈한테 뭔 이자까지 붙여라고 해. 그래서 제한능력 지문은 무조건 이놈한테 유리한 지문이어야 돼.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이익 상환이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써버려서 없으면 반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존 이익이 유리한 지문이에요. 제한능력자는 설사 악이라 하더라도 알고 계약했다. 당연히 알고 하겠지. 지가 어린 놈인지 자기 자신 아니까 다 악이에요. 99% 악인데 그래도 현존 이익만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다음 저기 동그라미 2번도 봐봐요. 저 위에 제한능력 취소했죠. 그러면 다 필요 없어. 이놈한테 유리한 지문이 떼야 돼. 그럼 제한능력 취소의 경우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이따로 떼야지.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들이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지문은 무조건 이놈한테 유리해야 돼. 제한능력자는 할 수 있고 작은 범위에서 돌려주고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아까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제한능력자는 유리하겠죠. 책임지지 않는다. 현존이익만 반환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리 무권 대리해도. 그러니까 제한능력 지문이 뜨는 순간 제한능력자한테 뭔가 불리해. 그러면 X 장난쳤다는 얘기예요. 그 느낌 가지면 좋아요. 오케이.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으로 갑니다. 추인. 자, 명시적 의사 표시로 하는 게 임의 추인이라고. 임의란 말은 안 떠요. 우리 시험 지문에는. 자, 추인이 뭐냐? 이제 좀 바꿔야죠. 흑판을. 병 필요 없고 갑을 두 놈만 있으면 되죠. 5월 1일 필요하고 제착사 필요하고. 자, 추인.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은 민법이 정한 취소.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권자인 갑이 상대방은 길게 따지면 10년 동안 얘가 올 수 있잖아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갑이 언제 취소할지 불안하죠. 그래서 이 불안한 을에게 17살짜리 갑이 찾아가서 아저씨 제가 미성년자라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요즘 잠 못 주무시죠? 제가 취소할까 봐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요. 저 취소할 수 있지만 저기 없으니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취소해서 추인이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지만 저 취소하지 않겠다고 을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추인했기 때문에 추인한 후라면 이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추인했다면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될 거고 추인했다면 이제는 추인 후라면 더 이상 취소하지는 못한다. 이 법조문이 그대로 3번 나왔어요. 3번 흘러가죠. 이런 것은.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예요. 자, 일단 1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예요. 3월달은 별 3개 주로 가니까 나중에 별 3개는 저하고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은 1월 강의를 한 번씩 들으면서 별이 없는 것도 하면 좋겠죠.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흘러간 식으로도 나오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 수술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별 없는 것까지 다 했다간 진도가 전혀 못 나가요. 우리 계약법도 해야 되지.
특별법도 해야 되지. 물권법도 할 거 많고. 그래서 별 3개 주로 가는 거예요. 자, 동남 2번.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지만 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추인한 후라면 취소 않겠다고 손가락 걸었죠. 따라서 이제는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괄호는 좀 어렵죠. 추인하면 유동적 유효가 확실히 이제 유효가 되고 갑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런 지문도 있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더 이상 취소 못하니까 취소권은 소멸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응용 지문이라고 해요.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런 거 응용 어려운 지문. 어려운 지문. 그래서 그렇지 취소 못하니까 취소권 소멸한다. 같은 말이네. 살짝 어려운 지문. 자, 어려운 지문은 정답 지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려운 지문은 정답 지문이 아니다. 그 응용 지문은 정답 지문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시간 뺏는 트릭이에요. 트릭. 어려운 지문은 정답 지문 아니에요. 응용 지문은. 자, 이제 넘깁니다.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있는 3번, 4번이에요. 자, 17살짜리가 이 상태에서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는 있어요. 취소는 가능해. 어른 되기 전에도 5살짜리도 취소할 수 있어요. 아까 제한능력자, 부모 동의 단독으로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추인만큼 달라요. 항상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돼요. 취소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취소의 원인은 3가지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려면 취소할 3가지 원인인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이 3가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돼요. 즉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이라는 3가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그러면 미성년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됐는데 이 취소의 원인 미성년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성년이 된 후. 그래서 추인은 미성년자는 17살 상태에서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안 되고 19살 성년이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만큼은 어른이 된 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자, 내가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 착각이 있었던 거야? 안 후. 내가 사기 당했던 거야? 이 사실을 안 후. 강박은 벗어난 후. 강박 사실 알은 것만 안 되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추인효력이 있습니다. 3번 기억 별 3개. 취소의 원인 3가지.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기억.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19살 된 후 추인이 가능해요. 착오 사기 강박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벗어난 후 추인해라.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4번이겠죠. 동그라미 4번 왕별입니다. 이게 취소에서 넘버1이에요. 넘버1. 자, 아버지 법정 대리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저 봐요. 여기다 이렇게 갈매기 쳐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소멸 전이라도. 즉 무슨 얘기냐. 아버지만큼은 애가 5살이든 17살이든 클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 취소 원인 미성년 상태 해소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이 제1항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놈이 가장 많은 기출에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에요.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즉 애가 크기 전이라도, 성년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4번이 왕별이에요. 넘버1 법정 대리는 그대로 외워야 돼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다. 제1항을 여기 주어를 이렇게 넣어요.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X예요. 법정 대리는 제1항을 작동받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취소원이 소멸된 후에 된다고 너 액수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는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다고 했어. 정확히 해놔요. 정확히. 자, 이제 법정 추인. 법정 추인. 우리 민법이 정한 법정 추인 사유죠. 법정 보니까 연락이 많죠. 복잡한 것 같고 이걸 1호부터 6호까지 1점은 1호라고 읽어요. 제가 기초에서 한번 말씀해드렸나? 이제 법정은 있는 방법 알아요? 자, 1 동그라미는 제1항 제2항으로 읽어요. 아, 저 인문도 아닌데. 제 몇 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런데 여기는 1 동그라미가 없고 바로 1점이 시작돼 버렸죠. 제1호라고 읽어요. 점은 호예요. 호. 그래서 항이 없고 그냥 호만 있으니까 1항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그러면 1점 밑에 가점이 나와요. 가는 모기로 읽어요. 그래서 몇 조 제1항, 제1호, 가목 여기까지만 나와요. 가 밑에 새끼는 없어요. 없어요. 법은 가, 목까지만 만들어요. 그래서 기초고 민법은 호까지밖에 없어요. 목이 없어요. 목이 안 나와. 1점은 혹시 법정 읽으실 때 1호, 2호로 읽는다. 그럼 이게 법정 추인에 관한 민법 전문이에요. 좀 이따 볼 거고. 자, 법정 추인도 잘 나옵니다. 자, 법정 추인이 뭐냐? 이제 처음이니까 설명 들어봐요. 갑이 17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인데 미성년 17살 때는 추인이 안 됩니다. 19살이 돼야 돼요. 자, 19살이 돼서 갑이 을한테 말로 하면 이미 추인이에요. 을, 저 추인하겠습니다. 명시적 의사표시. 그런데 취소권자인 갑이 19살이 된 후 말로 추인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요.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아요. 19살이 된 후 이 계약과 관련된 행동을 해요. 매매 대금을 받거나 또는 지가 등기를 넘겨주거나 매도인이니까. 자, 이와 같이 취소권자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취소권자 갑이 추인할 수 있는 후 성년이 된 후 미성년자 갑이 성년이 된 후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말로 하지 않고 일정한 뭐래요? 행동을 해요. 행동. 일정한 행동을 하면 즉 취소권자 갑이 지 채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거나 하거나 받거나요. 법정 추인은 하거나 받거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 채무를 이행, 지가 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거나 즉 취소권자가 매도이니까 지 채무는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을한테 소유권 넘겨줬거나 상대방부터 매매된 5억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 행동을 보고 갑! 너 임마 19살이 된 후 즉 추인할 수 있는 후 돈 받았어? 돈기 넘겨줬어? 지 채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한테 이행을 받았죠. 그러면 이 행동을 보고 말이 아닌 이 행동을 보고 당신은 추인한 겁니다. 추인 의사표시 있는 걸로 법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동을 통한 의사표시 있는 걸로 보는 묵시적 추인이에요. 이 묵시적 의사표시를 법이 정했다 해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정한 추인 사유. 그래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19살이 된 후 말로 한 게 아니라 뭐래요? 행동. 일정한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을 통해서 당신은 묵시적 추인 의사 표시가 있겠네요. 그래서 법이 이 행동을 통해서 추인 의사 있는 걸로 법이 본다. 법이 본다 해서 법률 규정에 따른 추인,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정은 항상. 그러면 우리 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법정 추인 사유가 있는데 이 6가지를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가 주어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 취소권자가 어떤 행동만 하면 법정 추인인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지채무를 이행하거나 행동했죠? 이행을 받았죠? 하거나 받거나 행동했네? 법정 추인.
두 번째, 취소권자가, 주어가 제일 중요해요. 취소권자가 상대방 을한테 이행 청구를 했네요. 하거나 받거나 했네. 여기가 동그라미인 거예요. 뭘 했대요? 이행 청구를 했대요. 이행 청구를 했다는 얘기는 한번 이해해보죠.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이행 청구를 했대. 빨리 돈 줘! 중도금, 잔금.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했죠?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추인한 걸로 보는 거예요. 행동을 통한 묵시적 추인이에요. 자, 세 번째. 주어 잡아요. 취소권자가 이렇게 시작돼야 돼. 취소권자가 이 계약에서 취득한 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네요. 한해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 여기서는 권리는 매매대금 채권이겠죠. 그리고 몰라도 돼요. 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취소권자 갑이 양도했죠. 그러면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취소권자 행동했으니까. 자, 취소권자가 지가 강제집행, 경매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부터 강제집행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지가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거나 하거나 받거나 취소권자가 뭘 했대요?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방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하거나 받거나 지가 하거나 상대방부터 받거나 하거나 받거나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하거나 받거나. 자, 취소권자가 뭘 했대요? 경계, 계약을 체결했네. 경계계약, 경계가 뭔지 몰라도 돼. 취소권자가 계약 체결했네. 자, 그러면 동그라미만 봐봐요. 주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6가지 행동할 때는 행동할 때 상대방한테 단서를 달면 안 돼요. 내가 등기 넘겨주지만 이거 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이를 달면 안 돼요. 그냥 이 보리 없이, 말이 좀 어렵죠? 단서 달지 않고 그냥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이 행동을 할 때는 이를 보류하지 않고 행동할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자, 이거 취소권자가 지채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 이행을 받았네. 하거나 받았네. 행동했구나.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했네요. 취소권자가 지 권리를 제3자 양도했네요.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지가 하거나 받았네요. 취소권자가 담보를 지가 하거나 받았네요.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계약했네요. 했네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이 어떤 행동만 하면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그래서 법조문 볼게요. 자, 봐봐요. 법조문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법조문은 처음에는 무조건 한번 읽어봐야 돼요. 힘들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성년이 된 후, 취소원이 소멸된 후, 같은 말 좀 어려워요. 추인할 수 있는 후, 성년이 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걸로 법이 본다. 그러나 이 행동할 때 이를 보류한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즉 이 보류 없이 행동해라. 그래서 1호부터 6호 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지가 이행 청구했죠. 경계계약 했겠죠. 담보 제공하거나 받았겠죠. 지 권리를 양도했겠죠. 강제집행 하거나 받거나. 그래서 우리 시험은 받거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없는 강의하거나 받거나 제공하거나 받거나 이행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법조문에 없는 내용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이 법조문으로는 한번 눈팅만 하고 영원히 보지 마시고 이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왜? 하거나 받거나 시험이 다 나오니까. 지가 하거나 받거나.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이죠. 별 3개 법정추인의 개념이에요. 취소권자가 이렇게 시작돼요. 가장 중요한 게 주어예요. 여기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미성년자 취소권자가 성년 19살이 된 후 단서 달지 않고 일정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법정추인이에요. 자, 그러면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경우 방가로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다 별 3개인데 법정추인 사유죠. 애우는 게 아니라 주어를 봐요. 취소권자가. 자, 주어가 누구예요? 취소권자가 이렇게 시작돼야 돼.
취소권자가 어떤 행동을 했구나. 그럼 법정 추인이에요. 취소권자가 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했구나. 또는 상대방부터 이행을 받았구나. 이행하거나 이행받았네. 여기에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고. 하거나 받거나. 동그라미 2번.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했죠? 취소권자가 행동했네. 법정 추인. 3번. 취소권자가 이 계약에서 취득한 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네. 취소권자가 행동했네. 법정 추인. 4번.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지가 하거나 상대방부터 받았네. 하거나 받거나. 자, 취소권자가 담보를 지가 제공하거나 받거나. 취소권자가 행동했네. 자, 취소권자가 상대방을 하고 경계계약을 했네. 경계계약이 뭐예요? 물어보지 마요. 그런 거 시험 안 나와요. 그냥 경계계약 했네. 뭔가를 했네. 계약이 했네. 자, 그러면 이제 왕변이 나오는 거예요. 법정 추인 아닌 경우, 법정 추인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 봐봐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한 경우. 자, 그럼 이게 법정 추인이냐 아니냐 시험 골라야겠죠?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 여기가 동그라미 주어를 잡아야 돼.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이행 청구를 했네. 행동한 게 누구예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죠? 상대방이 행동했네. 취소권자는 행동한 게 없네. 법정 추인? 아니다. 상대방 행동은 취소권자가 행동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 추인. 상대방이 행동했네. 법정 추인? 아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자, 그러면 어디에 또 동그라미? 상대방이 주어가 여기는 핵심이라는 누가 행동했는지 행동 주체.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취득한 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구나. 상대방이 행동했죠? 상대방 행동은 취소권자가 행동한 게 없죠. 그러니까 법정 추인? 아니다. 왕별. 이 두 놈이 정답 질문이에요. 이 두 놈이 법정이 아닌 게 정답 질문이겠죠? 자, 법정 추인 아닌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억. 왕별. 거의 넘버 원급이에요, 얘도. 자, 법정 대리인, 저기 4번 왕별하고 거의 같은 급으로 정답 지문이에요. 자, 아주 쉬워. 주어만 잡으면 돼.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한 경우. 자, 상대방이 행동했죠? 법정 추인? 아니다. 자, 기억. 상대방이 이 계약에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계약으로 읽어요. 갑을 매매계약이니까 이 매매계약에서 취득한 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이 양도했구나. 상대방이 행동했구나. 상대방이 양도했구나. 취소권자가 행동한 게 없죠? 법정 추인? 아니다. 이 두 개가 정답 질문이에요. 그래서 왕별인 거예요. 정답 질문. 왕별. 끝난 거예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 같이 쉬운 게 없어. 자, 주어 싸움이라겠죠? 취소권자가 행동했구나. 주어가 취소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 행동 6가지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권자가 뭔가를 했어. 또는 받았어. 상대방부터. 그러면 법정 추인. 하지만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행동했다고 이걸 행동으로 읽어버려야 돼. 이해를. 상대방 행동. 취소권자가 뭔가 행동이야 법정 추인인데 상대방이 행동했다고? 상대방이 행동했다고? 상대방이 했다고? 법정 추인? 아니다. 최고로 쉬운 게 법정 추인이에요. 이걸 그 6가지 사유를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 공부 이상하게 하는 거지. 주어 잡고 행동했는지 누가 행동했는지 주어만 잡으면 될 거. 그죠? 공부는 요령 있게 해야 돼. 이상하게 공부해. 쉽게 처리될 걸. 그럼 고생만 하고 점수는 오히려 안 나오지. 자, 단기 소멸. 이거 잘 나옵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엄청 나와요. 법점 그대로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 추인에 동그라미 하시고 법률행위 한 날에 동그라미 하는 거 여기. 계약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자,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취소권을 행사해줘라.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취소권은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취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동그라미 1번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제척기간. 기간
제한 둔 법조문. 이걸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이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 소멸합니다. 행사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척 기간. 앞으로 계속 만나죠. 6달 내에 하세요. 1년 안에 하세요. 그런 건 다 제척 기간, 제척 기간.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취소권 행사해야지.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되죠. 추인을 어떻게 장난친다고요? 추인 이 두 글자를 뭘로 살짝 장난친다. 취소로 장난쳐요.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라 이렇게 장난쳐요. 그럼 같은 칠시기 때문에 순간 넘어가 버려요. 장난칠 줄 몰라. 정확히 외워놔야 돼. 추인. 제 입을 봐요. 추인 해야지. 취소하면 안 돼. 추 이렇게 입 내밀면서 외워야 돼. 추인. 추에 강조해야 돼. 추인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취소로 장난치니까 나중에는 추 3 연결됐구나가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추 3. 그래서 지금은 추인 할 수 있는 날 계속. 추인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추인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자, 요약이 들었잖아. 1월 달에. 1월 달에 요약이 들었죠? 계속 들으면서 따라해. 입 내밀면서. 추인. 자, 우리 10분간 쉽니다.